본 방송은 홍콩 수요저널이 제공합니다. 채널K 뉴스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약 461만 명이 육해공 출입사무소를 통해 홍콩을 드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80% 이상은 육로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인 오늘과 노동절인 5월 첫날 출국과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약 60만 명의 홍콩 방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팬데믹 이전의 6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호텔 예약률도 70%를 넘어섰는데요. 특히 몽콕과 침사추이에 위치한 호텔들의 인기가 높았고 투숙객들은 홍콩에서 평균 이틀간 머물며 대만구로의 여행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MTR 측은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이동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내일까지 열차 서비스를 강화해 8개 노선에 걸쳐 총 460여 편의 열차를 증편하고 고속철 역시 5월 4일까지 서구룡 푸틴 구간 양방향 열차를 매일 11편씩 증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홍콩 최대 노동단체였으나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자진해산했던 HKCTU의 노동절 집회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집회를 신청했던 전 노동단체 위원장이 연락이 두절되는 등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실종 4시간 만에 돌아온 뒤 내려진 결정이었는데요. 전 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서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이어 국가안보 사건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국가보안법 63조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친중 노동단체 역시 노동절 집회를 신청했지만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샤바오릉 주임이 시위만이 유일한 의견 표현법이 아니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한 직후 신청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스위스 시계산업협회는 지난달 홍콩의 스위스 고가 시계 수입이 약 62% 대폭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간 자유로운 왕래가 3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스위스 고가 시계 수입량도 동반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화 30만 원 미만의 시계 수출 증가폭이 눈에 띄는데요. 스와치와 오메가의 문스와치 콜라보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팬데믹 기간 중국 본토 내 명품 시장 규모가 되레 커지면서 홍콩 명품 업계가 예전의 호시절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명품 그룹 LVMH가 중국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에 따라 홍콩을 떠나 중국 본토로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때 아시아 쇼핑 허브였던 홍콩의 위상은 팬데믹 기간 위태로워진 반면 상하이, 청두, 광저우, 선전 등 중국 대도시 내 명품 소비세는 무서운 기세로 성장함에 따라 이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결정인데요. LVMH는 기존 홍콩에 있던 그룹의 지역 총괄 본부를 포함해 일부 산하 브랜드의 지역 본부까지 상하이로 이전한 상태고요. 일부 고위 간부들 역시 본토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티파니 앤 코 등을 거느린 LVMH의 경우 팬데믹 이후 홍콩에서의 매출 회복세는 지나치게 더뎠던 반면 중국 본토 내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인데요. 이 같은 중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강세 전망 속에서 일부 주요 명품 브랜드들 역시 중국 본토 사업 확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하이난과 마카오는 중국 당국의 면세 지역 확대 움직임 속에서 중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쇼핑 메카로서의 홍콩의 매력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제22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외 언론인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개국 100여 명의 제외 언론인이 참가해 뉴미디어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제외 언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홍콩에서는 협회 홍보위원장인 수요저널 손정호 편집장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서울시민청에서는 제외 언론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주제별 강연과 종합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방문해 관광, 산업,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취재 활동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홍콩 한인회가 한국어보다 영어나 중국어가 더 편한 한인 2세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홍콩에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한인 사회와 밀접한 교류를 갖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인데요. 홍콩 외에도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 홍콩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 홍콩에서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다문화 가정 자녀와 유학생들까지 아우르는 모임입니다. 한인회는 이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 4일 침사추이에서 열리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나이트에는 홍콩 내 대학 교수, 다양한 배경의 한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단체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를 보다 폭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용 작가의 상서로운 꿈 전시가 셔완에 위치한 솔루나 파인아트에서 5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작가는 그간 한국의 전통적 소재들이 가지는 진료적 성격에 천착해오며 우리 심상의 근원을 빛과 결로서 조형화한 작업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 전시는 우주에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시공의 빛과 인간의 소망이 응집된 회화 작품들로 동양 사상의 핵심인 천지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음양이 서로 화합해 뿜어내는 상서로운 기운을 통해 작가 화합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빛 상서로운 산수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빛과 별들이 모여 우주로 투영된 산수화를 통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의 실체와 생명의 근원적 성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홍콩 날씨입니다.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그래도 반짝 해가 비치기도 하겠는데요. 높은 습도와 흐린 날씨 속 수요일부터는 한낮 최고 기온이 28~9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로 접어들수록 강수 확률이 비교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